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아이템을 빠른 시간 내 홍보하려면 최대한 많은 고객들에게 알려야 해. 저번에 재미를 본 방법을 또 한번 이용해보는 거야.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인터넷상에 올라가 있는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수집해오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광고 문자를 보낼 수가 있지. 수집된 전화번호를 엑셀에 붙이고 광고 문구를 적은 다음 발송! 역시 난 천재야. 자, 오늘도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볼까? 에? 검찰에서 왜 연락이 온 거지? 여보세요? 네네, 그런데요. 네? 불법 스팸 발송으로 인한 형사처벌이라고요? 나 참 사장님, 그러시면 안 되죠.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전화번호 수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불법 스팸을 발송하세요? 모니카, 불법 스팸에 대한 과태료 및 검찰 송치 등의 처분에 대해 좀 더 확실하게 알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고 수익을 얻기 위해 발송하는 불법 스팸의 수사와 행정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불법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법률적으로 말하자면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 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통틀어서 불법 스팸이라고 하죠. 불법 스팸은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불법 스팸 수사 및 행정처분은 방송통신사무소에서 수행하는데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5항, 제50조의 8을 위반할 경우 수사를 통한 형사처벌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외의 조항들을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과태료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 강제적인 조치가 시행될 수 있어요. 불법 스팸은 디지털상으로 일어나는 사이버 범죄잖아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이 진행되는지 자세한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럴게요. 불법 스팸을 수신한 이용자가 118로 전화를 걸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 스팸 대응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하면 접수된 스팸이 불법성이 있는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불법 스팸으로 확인이 되면 해당 신고건이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사부 처리 대상인지 구분하여 방송통신사무소로 이관하게 됩니다. 이후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불법 스팸 관련 처벌이 진행된답니다. 수사 대상에 해당되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예를 들면 연락처에 변칙 표기하거나 문자 광고 전송 시 수신 거부 번호를 연락이 되지 않는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연락처에 특수 기호 표기, 연락처의 자동 생성 또는 자동 수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돼요. 그렇군요.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불법 스팸을 보내는 경우군요. 네, 맞아요. 먼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은 크게 5가지인데요.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고객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전송하거나 수신 거부 의사를 무시하는 경우, 야간 시간대에 동의받지 않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표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리고 수신 거부 또는 동의 철회 시 비용이 발생하도록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접수된 불법 스팸은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방송통신사무소에 이관하여 처분 의뢰를 합니다. 이관된 조사 자료는 방송통신사무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절차를 통해 처리된 후 법원으로 이관됩니다. 그런데 모니카, 기업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의도치 않게 불법 스팸을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나요? 네, 맞아요. 일단 방송통신사무소에서 위반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한 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답니다.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20% 범위 내에서 경감받을 수 있고요. 모르고 위반한 경우라도 무조건 과태료는 피할 수 없는 건가요?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위반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입증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해요. 만약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위반하는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처분이 되는데요. 1회 위반 시 750만 원, 2회 위반 시 1,500만 원, 3회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되며
형사처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법적 위반 사항이 명확하다면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기보다는 초기에 자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네요.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이의제기 신청을 하려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요.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 및 증빙 서류를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모니카, 행정처분 사례가 있다면 불법 스팸을 피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실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기본적으로 명시적인 사전 동의는 필수이고 광고 문구와 무료 수신 거부 전화 표기를 해야 합니다. 다음 사례는 문구 표기를 잘못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인데요. 광고에 특수 문자를 삽입하거나 수신 거부 전화 부분에 무료 표기를 안 한 경우예요. 다음은 광고성 정보를 야간에 전송한 사례인데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자에게 반드시 별도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사례를 확인하려면 불법 스팸 대응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보니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없으면 자신도 모르게 불법 스팸을 전송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참 많을 것 같네요. 맞아요. 연도별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 건수가 대략 1000여 건에 이르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자분들이 정보통신망법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해당 내용을 숙지해서 불법 스팸으로 인한 수사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모니카, 통계적으로 볼 때 앞으로 불법 스팸은 국제 발신 스팸까지 생겨나 더 많이 증가할 전망이고 스팸 발송의 규모나 방법 면에서도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정책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팸 발송 경로에 따라 가입 제한, 발송 억제, 필터링 강화, 규제 실효성 제고 등의 실제적인 방식으로 불법 스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악성 스패머들의 정보를 파악하여 대처하고 개인 휴대전화의 개통은 최대 3회선으로 제한하며 유선 인터넷 전화는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개통 제한하고 번호 사용 계획서 작성 등을 통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제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 스팸 필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사별로 이용할 수 있는 발신 번호를 모두 리스트업하여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금융사 사칭 문자를 막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와, 정부의 치밀한 대응 정책하에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불법 스팸 없는 디지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무엇보다 사업자분들이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답니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수신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깨끗한 디지털 문화, 우리 모두 만들어가요.